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은 듀크 대 출신으로 NBA에 들어와서 15번의 시즌을 보내고 은퇴하고 지금은 현재 NBA 미디어에서 맹활약 중인 JJ 레딕이 LA 레이커스의 헤드 코치, 감독이 되었다는 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JJ 레딕이 LA 레이커스로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소문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현실화가 됐죠. JJ 레딕이 고용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조금 보면요. 다비넴 감독이 해고된 지가 어느덧 약 7주가 되었거든요. 레이커스가 다비넴 감독이 해고된 직후부터 바로 코치 서칭에 들어갔는데 레이커스는 코치를 빠르게 뽑아서 드래프트 전에 코치를 확정하고 드래프트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제 드래프트가 바로 다음 주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레이커스가 다비넴 감독을 해고할 때 새 코치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JJ 레딕과 타이루 감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5월 중순 실제 인터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뭐 샘 카셀, 제임스 보레고, 마이카 노리 등 후보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때 JJ 레딕도 인터뷰를 했는데 시카고의 프리드래프트 콤바인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레이커스의 제너럴 매니저인 라펠린카를 만나서 무려 약 2시간의 인터뷰, 그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오피셜하게 본 인터뷰는 아니었고 캐주얼하게 나눈 대화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2시간이면 꽤 긴 시간이고 아마 둘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이 인터뷰 이후로 레이커스의 새 코치가 JJ 레딕이라는 하이프가 계속 커져갔어요. 이 인터뷰 프로세스 채용까지 가는 걸 멈추게 만든 게 바로 JJ 레딕이 NBA 중계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올 시즌 ESPN과 ABC의 중계 1팀이라고 해야 되나? 중계 선발팀? 가장 중요한 경기들을 중계하는 뭐 예를 들면 파이널을 포함해서 큰 경기를 중계하는 이 선발팀이라고 할게요. 이 선발팀에 마이크 브린, 뱅이라는 이 시그너처 사운드를 갖고 있는 전설적인 캐스터죠. 이 마이크 브린과 도리스 버크 그리고 닥 리버스가 이 중계 1팀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시즌 중반에 ESPN과 ABC가 닥 리버스를 잃었어요. 닥 리버스가 밀워키 벅스의 감독이 되면서 스위스 서울 팟캐스트에서도 이 닥 리버스 선임 얘기를 커버했었는데 어쨌든 중계 1팀에서 닥 리버스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대신한 게 바로 JJ 레딕이었죠. JJ 레딕이 도리스 버크와 마이크 브린과 함께 NBA 파이널까지 중계를 할 예정이었고 레이커스가 감독 인터뷰를 진행한 5월 중순이 파이널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JJ 레딕이 파이널 끝날 때까지는 레이커스 감독직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관련한 프로세스를 모두 유보해 놓은 상태로 파이널 중계를 했죠. JJ 레딕이 파이널 중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ESPN 워즈 기자가 NCAA에서 리핏을 달성한 헤드코치인 댄 헐리를 레이커스가 원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냈었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오퍼한 돈이 댄 헐리가 코네티컷 대학 유코온을 떠날 만큼 큰 액수가 아니었고 그래서 댄 헐리는 레이커스 감독직을 거절하고 유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레이커스는 이 데미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다시 JJ 레디가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작했고 댈러스와 보스턴의 파이널이 진행되는 도중 4차전과 5차전 사이에 토요일에 JJ 레딕을 공식적으로 초대해서 LA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소스에 의하면 JJ 레딕이 인터뷰를 진짜 완전 끝내주게 잘했다고 해요. 토요일에 라펠린카와 만나고 뭐 지니버스, 조이버스, 체시버스 같은 레이커스의 구단주 이 하이레벨 이그제큐티브들을 만나고 그룹 면접도 보고 개별적으로 면접도 보고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가 감독 선임을 하면서 직접 만나서 대면 면접을 한 것은 제임스 보레고, 댄 헐리, JJ 레디 3명뿐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라펠린카가 따로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면 면접을 한 3명 중에서 JJ 레딕이 가장 농구 철학이라던가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가정적인 상황, 가설적인 상황을 내놨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명료하고 똑똑하게 잘 대답했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이 구단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인 JJ 레딕의 말이 "내가 어떤 코칭 경력도 없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수용 가능한 어댑터블 그리고 오픈 마인드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코칭 트리 그러니까 뭐 어떤 코치의 계보나 어떤 코치의 뭐 사단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없고 어떤 코칭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번 코칭 포지션에서 확립할 거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로스터를 적용, 수용시키겠다. 어댑트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제가 다비넴 감독이 해고된 내용을 커버하는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레이커스가 다비넴 감독에게 좀 좌절감을 크게 느낀 부분 중 하나가 어떤 특정 로스터나 특정 로테이션, 특정 라인업, 특정 농구 철학을 다비넴 감독이 진짜 고집스럽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진행되면서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져도 다비넴 감독이 이거를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구단과 다비넴 감독 간의 갈등을 좀 많이 점화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JJ 레딕이 인터뷰에서 변화에 열려 있고 수용할 거고
이 어댑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보니까 레이커스 구단에서 이게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토요일 면접 이후에 인제 월요일에 제이제이 레딕이 앤서니 데이비스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중요한 게 레이커스에서 르브론과 함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여서도 그렇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약간 제임스 보레고 코치를 선임하는 데 찬성하는 쪽이었다고 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뉴올리언스에 있을 때 같이 인제 연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임스 보레고를 좀 서포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이제이 레딕이 앤서니 데이비스와 얘기를 나누면서 레이커스의 공격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클러치 타임 때 공격에 어떻게 더 인볼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이제이 레딕이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목요일에 제이제이 레딕이 오퍼를 받고 사인을 하고 레이커스 감독으로 선임이 됩니다. 디 애틀레틱지에서 레이커스를 커버하는 요반 부하라는 기자에 따르면요, 지금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에서 해고된 다음에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레이커스의 헤드 코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루머가 좀 있었는데, 요반 부하의 말에 따르면은 레이커스 프론트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몬티 윌리엄스 감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한 달 전에 이 감독이 해고됐으면은 뭔가 진지한 인터뷰 프로세스를 한번 진행해 볼 수도 있었는데, 몬티 윌리엄스가 해고된 시점이 한 3일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제이제이 레딕하고 너무 멀리 와 버려서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이제이 레딕이 레이커스 헤드 코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이제이 레딕이 잘할 수 있을까가 다음 질문이죠. 먼저 인제 레이커스가 감독직이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구단 중 하나고 언제나 많은 관심을 받아온 구단이고, 이제는 보스턴이 우승이 더 많지만 원래는 NBA에서 17번 우승을 한 명문 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과 구단의 기대 수준이 항상 우승이에요. 여기에 이제는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까지 있는 구단이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높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레이커스는 감독직에 돈을 많이 안 쓰는 구단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하게는 타이론 루가 2019 년에 레이커스한테 3년 18 밀리언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오퍼를 받으면서, 그 당시 보도 표현으로는 타이론 루가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낮은 수준의 오퍼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에 타이론 루는 그때 클리퍼스와 5년 70 밀리언짜리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클리퍼스와 연장 계약을 하고요. 레이커스가 이번에 면접을 본 유콘의 댄 헐리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감독이고, 댄 헐리가 유콘 감독직을 버리고 레이커스로 오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야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가 6년 70 밀리언을 제시했다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고 댄 헐리가 유콘에서 받는 돈보다는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댄 헐리라는 이 지금 NCAA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감독이 그거를 버리고 올 만큼 레이커스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앞서 말한 대로 레이커스 감독직이 구단의 기대, 팬들의 기대, 거기다가 우승에 대한 그리고 이 로스터를 갖고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 받는 돈, 이 모든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교차점이 별로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닥 끌리는 옵션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제이제이 레딕한테도 적용되죠. 뭐 돈이야 제이제이 레딕이 초임 감독인 만큼 크게 많이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있어도,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르브론과 AD 같은 슈퍼스타를 컨트롤하고 성적을 내야 하는 압박은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이런 감독직을 맡게 된 제이제이 레딕이 물론 약점과 단점이 있죠. 무엇보다 제이제이 레딕이 NBA 레벨에서의 코칭 커리어가 전혀 없고, 유일하게 코칭 경험이 이제 8 살짜리 자기 아들 농구팀을 코칭을 하고 있는 게 전부죠. 그리고 뭐 어시스턴트나 이런 코칭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단점은 진짜 명확하죠. 제이제이 레딕이 라커룸 컨트롤이 만약에 안 되고 생각하던 대로 자신의 농구 철학을 펼치지 못하고 그래서 레이커스 성적이 안 좋고 뭐 이런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제이제이 레딕의 레이커스 코치 선임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선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게 사실 레이커스는 우승을 못하면 안 좋은 시즌인 거잖아요. 또 이런 리스크라는 게 다른 옵션에 대비해서 제이제이 레딕을 선임했을 때 리스크가 뭐 더 크다 적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레이커스가 다른 옵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댄 헐리 이미 거절했죠. 제임스 보레거나 몬티 윌리엄스를 선임했을 때도 레이커스가 못할 가능성은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제이제이 레딕을 선임했을 때랑 다른 코치를 선임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는 제이제이 레딕을 선임하나 다른 코치를 선임하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이제이 레딕을 선임하면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이제이 레딕은 진짜 바스켓볼 너드고 바스켓볼 사이코입니다. 진짜 사이코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 모든 게임을 다 보고 분석하면서 이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TV나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저희가 많이 봤죠. 이 엄청난 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진짜 중요한 JJ의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농구를 많이 보기 때문에 JJ 레딕이 현재 리그의 농구의 트렌드나 전술에 굉장히 밝죠. 그리고 JJ 레딕은 또 엄청 똑똑합니다. 자신의 수없이 봐온 경기를 바탕으로 경기를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쓰는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진행하는 마인드 더 게임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재밌는 거 소개시켜드리면 르브론 제임스가 JJ 레딕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물어보기 전에 몇 에피소드 전에서 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기 마지막 포지션에서 3점을 앞서고 있는 팀이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3점 슛을 주면 동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파울로 끊고 자유투를 주되 자유투를 다 넣어도 결국에 2개 넣어봤자 1점 차로 우리가 리드를 갖고 가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유투 싸움해서 결국 이기는, 그래서 상대가 동점을 만들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그에서도 꽤 많은 팀이 하고 있고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가 JJ와 예전에 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르브론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러면 경기를 6점 앞서고 있을 때 이기는 팀이 파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계속 투 포지션 게임을 유지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JJ 레딕이 보스턴의 조 마졸라 감독이 이미 그거 선보인 적 있다. 인디애나 경기에서 6점 앞서고 있는데 파울하면서 계속해서 투 포지션 게임 가져갔다 하니까 르브론이 웃으면서 너랑 대화할수록 조 마졸라라는 사람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Oh, I got another question for you, JJ, while regarding Luca. I have an idea. So I was watching the game. This is game 4 that just happened. Minnesota's up 6, right? Luca is bringing it in transition. And obviously he hits the 4-point play. How do you feel about also fouling up 6 to keep it a 2-possession game? I was sitting here watching the game, and I'm like, Yes. if I'm up 6 and they make it 3, it becomes a 1-possession game. But if I foul while he's bringing the ball up and they go to the line, he makes 2, it's still a 2-possession game. Well, Joe Mazzulla did that in game 1 in overtime. I don't know if you caught it. I don't think I caught it. Okay. So, and I can't even remember. I think it was TJ McConnell. He fouled somebody. Maybe it was Ty, but they're up 6 in OT. They're bringing the ball Joe up the Mazzulla right guy's side, a fucking genius, and huh? Joe Mazzulla fouled and sent them to the free throw line. No, The more I talk to by the you, way, it was the first time I'm like, oh, foul up 6. I the like more and that. more I talk to you, the more and more I like this Joe guy. 이거는 진짜 그만큼 JJ 레딕이 조마졸라 감독뿐만 아니라 지금 리그의 모든 경기를 다 보면서 현대의 최신 전략과 트렌드를 다 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르브론조차 몰랐던 이런 경기의 사소한 전략이나 뉘앙스를 다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JJ 레딕이 농구에 대한 사랑이 있고 스마트한데 또 다른 JJ 레딕의 장점은 워크에틱이 진짜 좋다는 겁니다. 일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죠. TV에서 NBA 애널리시스트로 활동하면서 JJ 레딕과 함께 방송하는 모든 사람들이 JJ 레딕의 준비성과 열심히 하는 모습에 진짜 감탄할 정도라고 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JJ 레딕 팟캐스트 다 보고 팔로우 하시나요? JJ 레딕이 원래 본인의 팟캐스트 The Old Man and 3가 있잖아요. Old Man and 3도 굉장히 버전이 많아요. JJ 레딕이 혼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인터뷰하는 것도 있고요. 팀 레귤러랑 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르브론과 함께하는 이 마인드 더 게임 팟캐스트도 런칭했죠. 또 JJ 레딕이 자신의 회사에 다른 팟캐스트들을 인수해서 넣고 있거든요. 스티브 존스 주니어와 네카이어스 덩컨이 함께하는 덩커 스팟이 인수되었고 엘리 클리프턴, 리처드 제퍼슨, 채닝 프라이가 하는 로드 트리핑도 최근에 JJ 레딕이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농구 분석도 하고 NBA 경기 중계도 하고 진짜 JJ 레딕이 온데 다 있거든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농구도 다 보고 게다가 이 NBA 경기 중계나 이런 TV 프로그램 출연하려면 뉴욕이나 LA 그다음에 농구 경기가 있는 도시들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걸 다 한다는 게 저는 사실 경이로울 정도로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워크 에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레이커스 감독직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JJ 레딕의 감독으로서의 자질 중 하나는 JJ 레딕이 엄청나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JJ 레딕이 로드 트리핑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 호스트인 엘리 클리프톤이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너가 이제 코치가 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왜 굳이 감독을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니까 JJ 레딕이 말하는 게 자기가 무엇보다 그리운 게 뭐 스크린을 타고 슈팅을 던지거나 플로어에 있는 거 그런 거보다 원정 경기에서 이겼을 때 라커룸이 그립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JJ 레딕이 경기 중계를 하고 농구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깝게 경기를 보고 선수들의 그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게다가 JJ 레딕도 NBA 선수였고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승리팀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JJ 레딕이 말하는 건 그런 거 말고 농구장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그 라커룸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그립다고 해요. 동료들과 뭔가 이겨내고 승부에서 이기고 함께 좋아하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고 경쟁심과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바로 JJ 레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합쳤을 때 JJ 레딕이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과 AD가 JJ 레딕한테 힘을 실어주고 JJ 레딕한테 좋은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붙는다면 충분히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코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레이커스가 보고 있는 어시스턴트 코치 후보들이 4명이 있대요. 이 4명의 후보들이 디 애슬레틱에 게재가 되었는데 샘 바셀이 리드 어시스턴트 코치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스캇 브룩스, 라존 론도, 제러드 더들리가 후보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4명이 모두 어시스턴트 코치로 선임될 가능성은 적고 이 중에 몇 명이 어시스턴트 코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JJ 레딕 감독의 가능성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JJ 레딕 감독이 되어서 아주 잘한다고 해도 이게 곧 레이커스가 성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레이커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비넴이 해고됐을 때도 얘기했지만 다비넴 때문에 레이커스가 덴버한테 지고 플레이오프에 떨어지고 정규 시즌에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레이커스는 로스터상 이슈가 있고 상대 엘리트 프리미터 선수를 막을 엘리트 프리미터 디펜더가 있고 그 프리미터 디펜더가 오펜스에서 이 팀에 해를 안 끼치는 그러니까 밴드빌트처럼 프리미터 디펜스는 좋은데 슈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펜스가 안 되는 선수들 말고 양쪽이 다 되는 스타터급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레이커스의 근본적인 로스터 이슈고 이것 때문에 덴버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근데 이거는 JJ 레딕한테 똑같이 적용되죠. 만약에 레이커스가 오프 시즌에 이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 시즌을 들어간다면 뭐 JJ 레딕 감독을 하든 누가 감독을 해도 똑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레이커스는 많이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가 오프 시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JJ 레딕이 레이커스 감독이 되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하고 있던 팟캐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게 있거든요. JJ 레딕이 코치가 된 후에도 팟캐스트를 계속할 것인가인데 아마도 르브론과 함께하는 팟캐스트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본인이 따로 하는 이 팟캐스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좀 슬퍼요. 제가 스위스 서울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NBA 미디어 분야로 뭐 들어왔다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농구라는 게임이 너무 아름다운 게임이고 농구 자체만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굳이 이 농구 이 경기에 대한 설명보다 다른 뭐 어그로 끄는 얘기라던가 그 농구 외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관심을 받는 미디어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드레이몬드 그린이나 JJ 레딕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뭐 뉴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게 농구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농구의 아름다움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건데 근데 그렇지만 제가 농구를 아무리 좋아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NBA 선수들만큼 아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농구를 배우는 학생의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계속 배우려고 여러 미디어들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 선수들, 현 선수들 팟캐스트 보면서 이 선수들이 NBA 경기장에서 느끼는 어떤 심리 싸움이라든가 그런 뉘앙스도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게 JJ 레딕이에요. JJ 레딕이 NBA 미디어 분야에서도 이 업계에서 이미 탑일 뿐만 아니라 JJ 레딕이 경기를 분석하고 경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진짜 엄청 많거든요. JJ 레딕 본인은 물론 모르겠지만 JJ 레딕이 저한테는 가장 큰 멘토이자 선생님이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JJ 레딕이 경기 중계도 진짜 잘하거든요. 경기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전술적인 부분을 잘 포착하고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이커스 감독직에 가면서 앞으로 아마도 팟캐스트는 못할 수도 있고 당연히 NBA 중계는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제 멘토를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 JJ 레딕을 좋아하기 때문에 레이커스에서 감독으로 아주 좋은 커리어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잠깐 좀 더 농구 얘기 좀 해보면요. JJ 레딕이 가져올 레이커스의 변화에 대한 예상인데 JJ 레딕이 3맨 액션의 신봉자거든요. 레이커스가 지난해 상대편이 뭐 예를 들면 3쿼터에 큰 스코어링 런, 막 10대 0 런을 가져가는데 뭐 이 구간 동안 한 3분 동안 앤서니 데이비스가 공을 터치조차 한 번도 못 해보는 포지션도 많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공격에서 코너나 윙에 가만히 서 있는 포지션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이거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문제이기도 하죠. 슈팅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클러치 타임 때 공을 잡아도 위력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이제 JJ 레딕이 3맨 액션을 통해서 앤서니 데이비스의 활용도를 저는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클러치 타임 때 르브론이 공을 잡고 있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코너에서 스페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르브론한테 온볼 스크린을 걸어서 상대가 스위치해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뭐 별로 할 게 없이 그냥 코너나 윙에 가서 서 있는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맨 액션을 해서 상대가 더 막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죠.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덴버와의 경기에서 경기 마지막에 레이커스가 계속해서 스페인 피켄롤을 하면서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스페인 피켄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앤서니 에드워즈가 관여된 3맨 액션을 함으로써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격에서 그냥 코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공격 액션에 계속해서 참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JJ 레딕이 리그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를 활용할 굉장히 트렌디한 모던한 NBA 바스켓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가 항상 좀 트렌드만 좀 다른 농구를 하거나 그랬는데 이번 오는 시즌에는 레이커스 오펜스가 좀 더 트렌디하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이번 오프 시즌에 레이커스가 뭐 도노반 미첼을 데려온다. 트레이 용을 데려온다. 루머가 많잖아요.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과 함께 뭐 3명의 스타인 빅3를 만들 거다라는 루머가 있잖아요. 그런데 JJ 레딕은 그동안 빅3로 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롤 플레이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온 사람인데 이제 이런 JJ 레딕이 감독으로 왔는데 레이커스가 오프 시즌의 무브를 어떻게 초점을 두고 움직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JJ 레딕의 감독 선임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